아침마다 무릎이 뻐근해서 계단을 오르기가 두려우신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서 손주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럽고 매일 진통제를 먹었지만 위장만 더 나빠지기만 하시나요? 혹시 관절염 때문에 좋아하는 산책이나 취미 생활을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관절염 통증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내과 전문의 이수연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를 보며 시니어 건강의 비밀을 연구해 왔어요.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죠.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이 관절염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무릎 관절염은 걷기조차 힘들게 만들고 손가락 관절염은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마저 어렵게 하죠. 관절염은 단순히 통증만 주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고립감 같은 정서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게 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죠. 저도 70대에 무릎이 시큰거려서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실천한 방법으로 지금도 환자를 만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관절염을 완화하는 음식과 습관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발견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관절염은 염증과 연골마모로 통증을 유발합니다. 초기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 함께 고민해 볼까요? 79세의 이복순 할머니는 1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5분이 걸렸고 무릎이 뻣뻣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손가락 부종 때문에 손주 손을 잡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우리 같이 공원 가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대요. 게다가 염증 수치가 높아 매일 진통제를 드셨지만 위장 장애로 식욕이 줄고 속이 더부룩해지셨어요. 그러던 중 손주가 할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와 할머니와 상담하던 중에 할머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할머니께 염증을 줄이는 음식과 가벼운 운동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손주를 위해 용기를 내셨어요. 5개월 후에 할머니를 다시 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40% 줄었고 손가락 부종도 많이 사라졌대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걷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주 손을 잡고 걸을 때 무섭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할머니 74세세요.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염으로 손뜨개를 즐기던 취미를 포기하셨어요. 손가락이 굽으면서 바늘이 잡히지 않았고 아침마다 손이 뻣뻣해서 물 한 잔 들기조차 힘들었어요. 가족이 걱정해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연어와 강황 섭취를 권했어요. 3개월 후 손가락 통증이 줄어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셨대요. 할머니가 웃으며 손주에게 목도리를 짜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은 박성재 할아버지 77세세요.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정원 가꾸기를 포기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는 게 힘들었고 염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쳤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블루베리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제안했어요. 4개월 후 무릎 통증이 줄고 정원에서 꽃을 심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원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의 기쁨입니다.
세 분 모두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염증성 관절염 환자는 항염식이요법으로 통증을 30에서 4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 세 분의 사연은 관절염 관리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추가로 두 분의 사연을 더 소개할게요. 먼저 최미경 할머니 81세세요. 할머니는 허리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무릎 때문에 시장에서 장 보기도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나 보다라며 포기하려 하셨지요. 하지만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아파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가벼운 스트레칭과 연어 섭취를 권했어요. 6개월 후 허리 통증이 줄어 장보기를 다시 시작하셨대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손주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 기뻐요. 다음은 이정훈 할아버지 75세세요. 할아버지는 어깨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골프를 좋아하셨지만 어깨 통증 때문에 스윙을 할 수 없었죠. 무릎도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셨어요.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께서 골프를 다시 치고 싶어 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강황차와 블루베리 섭취 그리고 어깨 스트레칭을 제안했어요. 5개월 후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이 줄어 골프 연습을 시작하셨대요. 다시 골프를 치니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웃으셨어요. 한국 류머티즘학회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60%가 생활습관 개선으로 통증 감소 효과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 사연들 여러분께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음식은 연어예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관절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오메가3가 염증 수치를 15에서 20% 낮춘다고 밝혔어요. 연어를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레몬즙을 살짝 뿌린 연어 구이를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우시거나 찜으로 부드럽게 조리해 보세요. 주 2회 한 번에 100g 정도 드시면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는 강황이에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하루 500mg의 커큐민을 섭취하면 염증 마커가 25%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강황은 따뜻한 물 200ml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과 꿀 1티스푼을 넣어 5분 우린 후 차로 드시면 좋아요. 강황을 차로 드실 때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위가 약하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저도 아침마다 강황차를 마시며 관절 건강을 챙기고 있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영양학 저널은 하루 50g의 블루베리 섭취가 관절 염증을 18% 줄였다고 보고했어요. 블루베리는 생으로 간식처럼 드시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로 스무디를 만들어도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죠. 이 음식들을 여러분의 식단에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집에 연어나 블루베리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음식은 관절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꾸준히 실천하면 염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았다면 반대로 해로운 습관도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에요. 이복순 할머니는 하루 5시간 이상 TV를 보며 앉아 계셨어요.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화되고 염증 수치가 15% 증가한다고 해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져 관절에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과도한 설탕 섭취예요. 김영숙 할머니는 단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미국 류머티즘 학회에 따르면 설탕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탄산음료, 케이크 같은 것들은 염증 마커를 20%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 설탕은 피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예요. 박성재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잔을 드셨는데 알코올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염증 수치를 10% 높이고 관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관절염 환자는 음주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습관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나요? 작은 변화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좋지 않은 습관을 줄이는 것도 관절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부터 바꿔볼지 고민해 보시겠어요? 좋지 않은 습관을 알았으니 이제 좋은 습관을 알아볼게요. 이복순 할머니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염증을 더 악화시켰어요.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혈류를 방해해 염증 수치를 10%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더 굳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죠. 저는 할머니께 식사 후 3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추천드렸어요. 예를 들어 식사 후 10분 정도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시거나 팔을 가볍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김영숙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손을 많이 쓰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손가락을 부드럽게 펴고 오므리는 운동을 제안했어요. 미국 류머티즘 학회는 한 주에 150분 중간 강도의 운동이 관절 통증을 20% 줄인다고 밝혔어요. 박성재 할아버지는 정원 가꾸기 중 무릎에 무리를 주셨는데 저는 무거운 화분을 옮기지 말고 가벼운 물 뿌리개 사용을 권했어요. 최미경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드셨어요. 저는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스트레칭을 권했고 이정훈 할아버지는 어깨 스트레칭으로 골프 스윙을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목욕은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거운 짐을 들거나 무리한 자세도 관절에 부담을 주니 피하셔야 해요. 저도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30분 걷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볼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스트레칭은 아침 10분, 걷기는 공원에서 천천히 물 2리터 마시기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관절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쉬워져요. 이복순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스트레칭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나 따라해보세요. 라며 팔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할머니도 웃으시면서 따라하셨대요. 김영숙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저염 요리법을 실천했어요. 연어 요리를 가족과 함께 준비하며 이제 손이 아프지 않아서 뜨개질도 할 수 있네. 라고 기뻐하셨어요. 박성재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정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며 꽃을 심었죠. 손녀가 할아버지, 이 꽃 예쁘다. 라며 칭찬해 주는 게 큰 힘이 됐대요. 가족의 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족 지원이 있는 고령자는 관절염 통증 관리 성공률이 35% 더 높다고 해요.
게다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울증이나 고립감 같은 정서적 문제도 줄어들죠. 저도 손자와 함께 걷는 시간을 가지며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이복순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 우리 몇 바퀴 더 돌까? 라고 물으면 그 작은 격려가 큰 동기부여가 된다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걷기 시간을 가져보시거나 저염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족과의 소통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건강 습관을 지속하게 해요. 함께하는 시간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관절염과 염증 완화 음식, 좋은 습관, 그리고 해로운 습관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복순 할머니, 김영숙 할머니, 박성재 할아버지, 최미경 할머니, 이정훈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로 관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저도 80세지만 이런 지혜로 건강을 유지하며 환자를 만나고 있답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신체적 통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배운 연어, 강황, 블루베리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시니어 소화불량과 소화 촉진 음식을 다뤄볼게요. 혹시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위산 역류로 잠을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고민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해결해 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관절 건강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연어나 강황차를 드셔본 소감이나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알려드린 해로운 습관 중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건강은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다음 30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힐링 라이프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